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말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요. 좀 볼만한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볼만한 이슈들이 나왔고, 이제 다음 주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흐름,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슈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의 대응과 전략을 짜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날씨가 좀 춥다고 하네요. 다들 건강 또 안전 항상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다들 부자 되실 겁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단 최근에 그 딥시크 관련한 좀 약간 악재로 주가가 한번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분명 20선을 지지를 하면서 현재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이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SK 하이닉스만큼은 끌고 가야 된다. 저는 거기에 대한 관점에는 전혀 변한 게 없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할지, 그리고 어제 그 나스닥 미국 시장에서 또 어떤 흐름들이 나왔고 또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요, 마이너스 1.63%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급락이 나왔는데 신기하게도 사실 반도체 지수가 급락이 나왔으면 엔비디아도 하락을 하는 게 맞는데, 엔비디아는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그래도 0.9% 정도 상승 마감, 저점 대비해서는 4% 가까이 상승이 나오면서 괜찮은 흐름으로 마무리를 했단 말이죠. SK 하이닉스와 비슷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부터도 그렇고 결국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이렇게 약간 삼각 연대는 주가의 방향성이 비슷한 흐름으로 지속이 되기 때문에 공통적인 재료를 우리가 꼭 보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차트적인 부분들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뭐 HBM 규제를 한다라는 내용의 삼성전자가 비상이고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여유롭다. 왜냐면 다시 한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에 큰 투자를 하겠다고 또 결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이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주가는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에게는 이런 선물을 줬네요. 아마존이 올해 인공지능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또 밝혔어요. 그래서 이는 전년 830억 달러보다도 더 많은 돈을 AI 쪽에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 아마존이 이렇게 투자를 함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페이스북도 물론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여전히 더 어,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빅테크의 AI 투자가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드러나자 엔비디아는 상승, 그리고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하였다. 그런데 뭐 경쟁 업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우려하던 게 미국에서의 AI 쪽 투자가 줄어들면 그러면 HBM 그리고 고성능 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엄청난 수요를 보여줬던 고성능 칩에 대한 또는 HBM 칩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스러운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뭐 다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작년에도 잘 나갔고 올해도 잘 나갈 거고 내년에도 잘 나갈 겁니다. 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되겠는데, 그런데 한 가지 좀 봐야 되는 건 이 뉴욕 증시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기대치에 비해서 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증시 자체는 하락을 크게 했어요. 그리고 상호관세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에 그 이제 캐나다, 미국 그리고 중국, 캐나다, 미국이 아니죠.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캐나다 25%, 멕시코 25%, 그리고 중국의 10%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캐나다, 멕시코는 한 달 유예를 했습니다. 유예를 한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었고, 중국은 그대로 지금 10%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실행을 했죠. 그런데 이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다른 나라들, 지금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는 이렇게 관세를 때렸지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물건을 뭐 이제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제품들이 미국에 예를 들어서 10% 관세를 매겼다. 근데 미국에서 들어오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높은 15% 관세를 떼었단 말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우리만 이렇게 손해를 볼 수는 없다. 우리도 관세를 너희들과 동일하게 15%로 늘리겠다. 지금 이런 식의 내용들을 말한 거라서 이게 사실 뭐 미국 증시에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뉴욕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분명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보는데 그래도 SK 하이닉스의 개별적인 호재가 더 이런 지수의 하락에도 SK 하이닉스는 주가 방어를 분명히 해줄 거라 봅니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저희 그 구독자방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조정 단계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이 조정 단계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생각할 자리지 절대 매도 타점을 생각할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하나를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먼저 저희 구독자방, 단톡방을 제가 또 새롭게 좀 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SK 하이닉스 종목명 혹은 너무 기니까 SK 하이닉스의 하이라고만 밑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한 통 남기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저와 함께 앞으로 실시간 장중 타점 잡아 드릴 수 있도록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방에 초대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 천천히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에 대한 분석을 한 번 더 좀 해보자면 일반적으로 상승 파동은 총 5파동 그리고 조정 파동이 A, B, C 조정 파동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 이 나오는 흐름들을 볼 때 아직 SK 하이닉스는 5파동에 대한 고점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 목표가는 여기 윗구간 신고가 구간까지는 저는 무조건 봐야 된다라는 관점엔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최근에 급락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런 급락은 시장에 대한 급락은 SK 하이닉스에겐 무조건 호재다. 그러니까 호재라는 게 주가가 떨어져서 호재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무조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추세가 전환되는 그 타점들 최근에 여기서 주가가 내려올 때 RSI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 그 타점 그리고 단기 고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 세기로 올라오는 동안 오히려 RSI는 하락하는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한 타점 이런 식으로 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단기적인 고점에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그 타점과 단기적으로 또 매수를 해야 되는 타점들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여기 이 밑바닥에서 매수를 했던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최근에 제가 이 파동을 다시 만들어 나갈 때 혹은 여기 저점까지 이어봤을 때 일반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들 이게 기업에 대한 추세가 꺾이지 않은 그리고 시장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지수 하락에 의한 프로그램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그런 흐름에 이런 0.5 구간에서 웬만하면 반등은 나온다. 그래서 제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뭐 추가적인 타점에 대해서도 이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이제 상승에는 여기 저점이 따른 웬만하면 없을 거고 없고 이제 앞으로 이 단기적인 고점을 뚫어주면서 뚫어주면서 이 조그만 파동에 대한 5파동이 완성이 될 거고 이 신고가를 돌파하기 전에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글로벌적인 이런 흐름들이거나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 막 지수가 막 상승이 나오면서 완전 뭐 불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점을 뚫어주는 그런 힘은 한 번 더 좀 더 조정이 나온 뒤에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이 정확한 타점에 대해서
이 또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타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갈 수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말고 앞으로 장중에 타점들이 나오면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 꼭 공유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거를 흔들리지 않고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 전략 분석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끌고 가는 이런 마인드셋과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구독자방 많이 오시길 바랄게요.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밑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SK 하이닉스의 하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그 설문지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네, 설문지 링크가 하나 나올 텐데 이 설문지 링크 여러분들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평단가, 비중 이런 것들을 저한테 적어서 설문지 제출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피드백도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고 여러분들이 뭐 SK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종목들을 들고 있다. 내가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좀 약간 분석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에 대한 종목명과 평단가를 좀 적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움을 드릴 거니까 설문지 참여도 또 많이 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2025년도는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내가 잡고 끌고 갈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그 첫 해에는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왔다라는 거 그런 장에서 분명 큰 기회가 생겨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도 혼자 하지 말고 여러분들 좀 같이 분석을 좀 해 나가면서 좋은 종목들과 좋은 타점들을 잡아 나가면 더 좋은 기회들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고 봐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이 부분들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